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HBS 뉴스캐스트의 문을 열겠습니다. 본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핵심 교양 B라는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죠. 그런데 2015년 1학기 수강 신청 직전 핵심 교양 B 관련 변경 사항이 생겨서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김낙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한성대학교 수강 신청 기간에 1학년을 제외한 2, 3, 4학년의 많은 학생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바로 수강 신청 중 핵심 교양 B를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작년 2014년 수강 신청 때까지만 해도 핵심 교양 B는 단순히 수강생들은 많지만 정작 강의가 없어 핵심 교양 B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수강 신청 때에는 지금까지 논란들에 더해 더 큰 논란이 생겼습니다. 바로 기존 영역과 겹치는 영역의 경우 핵심 교양 B 영역 6개 중 1개 영역 수강 신청 불가능이라는 조건이 생겨서 못 듣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반 교양으로 이수한 학생들은 핵심 교양 B 영역 6개 중 1개 영역 수강 신청 불가능이라는 조건도 있어서 작년에 일반 교양으로 들었던 과목들이 핵심 교양으로 바뀌고 핵심 교양 과목이 일반 교양으로 바뀌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에 대해 핵심 교양 B를 듣기 위한 조건들이 생긴 것에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지 않았냐, 작년에 핵심 교양 B로 들었던 과목이 일반 교양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나는 작년에 핵심 교양 B가 아닌 일반 교양으로 들은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등 많은 항의 게시글들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논란이 커지자 당시 총학생회장은 면담을 요청했지만 연겁 후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농담 섞인 말로 대학 입학, 수강 신청과 입대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쉬운 것이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언제나 학교와 학생들 간의 트러블이 생기면 대부분 의사소통의 문제가 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교육 만족도 조사에 이어 이번에는 핵심 교양 B에 대해 문제까지 생긴 것으로 보면 확실히 지금 학교와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학생과 학교가 활발한 의사소통이 되어 다음에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HBS 김낙근이었습니다. 최근 수도권 대학 내 학과 통폐합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교인 한성대학교 역시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뉴스터치에서 배창학 기자와 함께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기자, 네. 본교에서 추진 중인 학과 통폐합,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요? 네, 첫 번째로 통폐합이란 성향이 비슷한 여러 조직의 기업이나 기구들을 합치거나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학교 관계자들은 주로 본교 학생들의 교육적인 측면을 강화하거나 과목 커리큘럼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교 내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학교 측이 그러한 좋은 의도로 학과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하면 학생들의 반발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학생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요. 이 문제는 왜 그런 건가요? 네, 학교 측은 교내 학과 통폐합을 교육적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바입니다. 때문에 본교 학교를 포함한 수도권 내 몇몇 대학들은 학생 측과 학교 측 간의 학과 통폐합에 관한 의견차가 뜨겁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논란이 너무 커서 지난 23일이었죠?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오갔나요? 본 간담위원회에서는 학교 중앙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각 학과 학생회장과 부회장 등 총 22명의 학생 측 대표와 학생처장 김동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후 통폐합과 관련된 학생 측과 학교 측 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자리를 물러나야 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이후 학생 측 대표는 1차 간담회에서 나눴던 내용이 미비했고 학생 측이 발언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며 2차 간담회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2차 간담회를 요청했다고 하면 사실 1차 간담회에서 학생들이 크게 만족을 못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바꿔서 생각해보면. 네. 그러면 뭐 어떤 의견들이 오갔길래 학생들이 이렇게 2차 간담회까지 요구를 하면서 더 많은 의견을 수집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학 구조 개혁에 따른 학과 통폐합 배경 설명을 시작으로 학생 측의 질문에 대해서 김동환 학생처장이 질의응답 순서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학교 측은 학과 통폐합 추진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학령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학과별 입학 정원이 미달되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과별 특성을 감안한 모집 단위를 강력화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추진했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이유는 학교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은 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측은 교육적인 측면 강화를 위해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학생 측은 현재 추진 중인 통폐합이 오히려 학생들의 학과 교육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는 학과들은 과목 커리큘럼상 연관성과 유사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본교에서 추진 중인 통폐합,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과는 어떤 과들이 있는 건가요? 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네. 현재 학생들 사이에서 통폐합이 진행 중으로 알려진 학과는 이렇습니다. 회화과와 애니메이션학과, 한국어문학부와 지식정보학부, 경제학부와 부동산학부 등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는 학과들의 교육과정의 유사성은 얼핏 이름만 들어도 동떨어져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정확히 한다면 아직까지 확정이 난 사안은 아닌 거죠? 네, 네, 그냥 소문만 무성할. 네,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네, 그냥 학생들 사이에서 얘기되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측에서는 교육적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과 통폐합을 진행한다라고 네. 했는데 이러한 의문점, 진짜 그것이 사실인가라는 학생들의 의문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네, 지난 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학생 대표 측은 본교 학과 통폐합이 회학과와 같이 전통성과 특수성이 있고 예술대학 특성상 비교적 낮은 취업률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령 인구가 감소되는 현실과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 앞서 학과가 아닌 학교의 존폐가 달린 문제로 학과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학과보다는 학교가 우선이다. 학교에 위기가 있으니까 학과의 어떤 특수성은 2차적으로 미뤄둔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네. 아하. 이 밖에 간담회에서 나눴던 주요 소식을 이 자리에 참석했던 총대위원회 의장의 말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통폐합에 관해서 저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직 제가 간담회 있기 전까지는 뭔가 학교에서 얘기되는 것도 없었고 자료도 없었고요. 그래. 이게 취업 위주로 이제 과를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 과 특성 같은 거를 이제 무시하고, 이런 회화과 같은 경우에는 그쵸,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근데 무용과는 논외 대상이어서 그래서 과 특성을 무시한 게 아닌가, 그 전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간담회에서 거의 그게 확실시 됐죠. 자료를 계속 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확정된 게 없고 나와 있는 자료가 없다라고 해서, 네, 간담회라도 그러면은 해달라. 자료가 없으면 해서 이제 간담회를 하게 된 거예요. 질의응답만으로도 충분한 이제 답변이 됐다면 상관이 없었겠죠. 근데 질의응답을 했는데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제가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충분한 수가 질문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질문을 한 것도 아니었고, 네, 대부분 회학과 질문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네, 답변이 애매한 부분도 있었고요. 거기 참석했던 모든 학생이 똑같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족했다. 간담회 내용이 학생들이 소리를 내는 게 좋지 않나. 저희는 학생들한테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잘못됐죠, 당연히. 네, 그렇군요. 잘 봤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측은 간담회 이후에 어떤 의견을 내놓은 건가요? 네, HBS는 간담회 이후 본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담당하는 기획처장과 학생처장, 교무처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들은 4월 중으로 참가를 원하는 전 학생에게 통폐합에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아직까지 통폐합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인터뷰를 응할 것을 추후로 미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교 측의 입장은 들을 수가 없는 건가요? 네네. 배청학 기자가 직접 인터뷰를 네. 시도하신 건가요? 네. 네, 특별히
앞으로 인터뷰 계획 잡으신 것도 없으신가요? 네, 앞으로 말씀하기로는 설명회가 끝난 이후로 다시 연락을 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네, 그 문제는 배창학 기자가 추후에 또다시 인터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학생 측의 입장과는 반대로 네. 학교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네. 그렇다면 학생들은 학교에게 어떤 자료를, 어떤 근거를 바라고 있는 건가요? 우선 수많은 교내 학생들은 일명 한대말이라는 페이스북 내 학교 커뮤니티 페이지와 예. 교내 낙산의 메아리 게시판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고 통폐합 반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본교의 한 재학생이 학술정보관 외벽에 익명의 대자보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자보는 점심 이후로 볼 수 없었습니다. 타 언론기관에서 한성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학과 통폐합에 관련해 아직 논의된 바가 없고 현재 부착된 대자보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게시된 대자보가 아니기에 철거했다고 자신들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 대자보가 붙은 게 26일이죠? 26일? 네, 26일 아침부터 붙여졌습니다. 점심 때 떼진 거고요. 네. 네. 그렇다면 26일에 붙여졌던 대자보에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 관계자에 대한 비판, 그리고 학과 통폐합에 대한 원인, 그리고 뭐 한성대학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글이 담겼다고 하는데 네. 혹시 배 기자 만나보셨나요? 저희 뉴스터치에서 본 대자보를 붙인 학우를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예. 어떤 의도에서 이러한 대자보를 붙였는지 인터뷰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전 공지는 전혀 없었다고 정말 생각하고요. 네. 사전 공지뿐만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데 애들한테 아무것도 정보 공시가 없다는 점. 네, 제가 대자보를 붙인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왜 교육부에서는 대학별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것이고 왜 우리 학교는 이런 학과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학교가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는 동안 우리 학교는 지금 어떤 진행을 어떻게 집행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왔던 것이고 지금 대응이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학교 비전은 무엇인지 일단 가장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사실 학교 게시물은 원래 학교 인장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뭐 포스터 같은 거는 자보도 이 룰에 속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학교 관계자께서는 그 룰을 적용해서 자보로 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좀 황당하긴 했어요.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수단은 자보밖에 없는데 사실 배에서 지금 세월호는 침몰하고 있는데 승객들이 학생들이면 학생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잘 모르고도 있고 다 모르고 있고 가만히 있으니까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교수들 그러니까 뭐 선원들은 자기들 탈출할 방법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선장 조타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도 있는지도 모르는 건데 지금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한성대란 배는 침몰하고 있는데. 네, 잘 봤습니다. 네. 취재하는데 힘드셨겠네요. 네, 조금은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내용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비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수도권 대학 내 몇몇 개 학교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네. 뭐 대표적으로 중앙대가 있고 네. 그리고 건국대가 있죠. 네, 본교를 제외하고 통폐합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수도권 내 학교는 네. 건국대학교와 중앙대학교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건국대학교는 지난 3월 22일 2016년 신입생 모집에서 기존의 학부제를 폐지하고 전공별로 학과생들을 모집하는 학과제를 강화하기로 밝혔습니다. 또한 4개의 학과를 통폐합해 기존 79개의 학과를 63개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통폐합에 대해 건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8개월 동안 구조조정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었으며 학생 측의 의견은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일방 통행을 추진해왔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예. 그 모습은 좀 우리에겐 익숙한 모습이네요. 네. 우리 학교인 본교 한성대학교도 비슷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뭐 학교 측이 얘기를 잘 안 해준다. 뭐 이런 건가요 또? 네, 지난 간담회에서 학생 대표 측이 학생들과 학과 구조 조정의 과정을 왜 논의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예. 김동환 학생처장은 교육 과정을 편제하고 구성하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묻고 의견을 구성할 사안은 아니다. 이는 교육을 제공하는 측에서 만드는 것이지 교육 수요자가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잠깐만요. 그러면 학생들은 학교가 하는 대로 하라.
네, 라는 그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학교의 운영 방침에 따르라고 김동완 처장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아, 교육자가 제공해주는 교육을 그냥 받기만 해라. 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교육의 있는 거죠? 운영을 받기만 해라. 직접 취재하신 건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치러진 내용을 총대 의장이 낙산의 메아리에 게시한 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현장에서 직접 한 말인지의 유무는 확인할 수 없고 네. 총대 의장이 전한 그 말을 낙산 메아리에 올린 거군요. 네네. 그렇다면 중간에 어떤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 있거나 네. 총대 의장의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민감한 발언이라서 네. 배 기자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뭐 그다음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이는 교육을 제공하는 측에서 만드는 것이지 교육 수요자가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김동완 처장이 말을 했는데요. 예. 이에 대한 말 때문에 학생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게 아니냐는 구설수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아, 알 권리. 네. 예. 어떤 의미에서 알 권리를 말하는 거죠? 네, 알 권리란 정치, 사회 현실 등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 때문에 김동완 학생처장이 간담회에서 언급한 답변이 한성대 학우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며 문제가 된 것이. 그렇다면 뭐 다른 학교들 사례 더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밖에도 건국대학교에서는 통폐합 대상으로 논의되는 학관의 학생들이 집회를 하거나 반대 서명 운동을 하는 등 예. 자신들의 의견을 학교 측에게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건국대학교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중앙대학교? 네. 중앙대학교도 말이 참 많았었는데 네, 중앙대학교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중앙대학교는 지난 2월 26일 역시 학과제를 폐지하고 인문대, 자연대 등 단과대학별로 입학생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예. 중앙대가 발표한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은 일부 비인기 전공이 폐지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예. 비인기 전공이라는 말이 조금 의아한데 네. 비인기 전공의 인기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네, 중앙대학교가 학과제를 폐지하고 단대 대학별로 입학생을 모집하다 보니 예. 신입생들이 학교에 들어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학과는 이렇게 밀어둔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대부분의 요즘은 인문 계열이나 아니면 사과대 계열에서 인기 종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영대학 아니면 뭐 국문학과 이런 식으로 송칭이 되어 있는데 예. 그 밑에 있는 어학 계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폐지가 우려되는 부분. 아, 뭐 역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네. 학생들이 많이 가지 않으니까 비인기 과목인 거고 네. 그리고 경영학과나 뭐 이쪽은 학생들이 많이 가니까 인기가 좋은 인기 네. 학과다. 네, 학생들의 예. 수요도에 따라서. 아, 그렇다면 비인기 학과는 이제 수요도가 없기 때문에 폐지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네, 네. 배 기자가 경영학과죠. 네, 저도 경영학과. 예, 제가 역사학과라서 조금 민감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두고서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때문에 이를 두고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빗발을 쳤습니다. 그렇겠죠. 중앙대 비대위는 반학문적, 반교육적 밀실 개혁안을 철회하고 책임자는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시위와 끊임없는 대자보 기재, 교수와 학생 간의 주도적인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들을 비롯한 중앙대 구성원들의 통폐합 관련한 폐지 운동은 뜨겁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교 교무처장과 기획처장이 말한 설명회는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학교 측은 4월 초 신설 통합 학과 신청이 마무리된 이후 예.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간담회에서는 광역화되는 학과의 확정안을 설명한 뒤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교육 커리큘럼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을 밝혔습니다. 아, 그렇다면 네. 4월 초에 진행되는 설명회는 네. 요약해보면 학교에서 학과 통폐합을 어떻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통합된 광역화된 학과는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통보하는 자리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학교 측에서 발표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예. 네, 본교의 통폐합이 진행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교육부의 대학구조 개혁평가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급격히 줄어드는 학력 인구를 대비해 대학의 정원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구조개혁평가에 앞서 지난해 정부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을 정원 감축과 연계하여 자발적인 정원 감축을 꾀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본교 한성대학교 역시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을 막기 위해
학과 구조 조정을 피할 수 없었다고 말을 밝히며 이러한 방침을 추진해왔습니다. 예, 배창학 기자 수고했습니다. 힘드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도 더 좋은 취재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측의 이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바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볼 수 있듯이 과연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그리고 주인이 공감하지 못하는 학교 측의 운영 행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뉴스터치 마치겠습니다. 연구동 1층 로비의 휴게 공간인 상상마루가 2015년 3월 12일 한성인들을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명칭 공모를 통해 뽑힌 상상마루는 우리 대학교의 지향 목표와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라는 뜻인 만큼 한성인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장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학생처장은 밝혔습니다. 한성인을 위한 공간인 만큼 많은 한성인들이 꿈을 키우고 친목을 다지는 장소가 되기 위한 상상마루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은 기존의 일반 열람실을 리모델링한 연속 간행물실을 2015년 3월 12일에 오픈했습니다. 이날 오픈식에는 한성대학교 강신일 총장, 강순의 학술정보관 관장과 한성대학교 학생 등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조용한 공간이던 도서관의 이미지를 탈피해 한성대학교 학우들이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소위할 수 있는 북카페와 같은 새로운 느낌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또한 그룹 스터디실을 설치해 단체 토론, 강연 및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성대학교 강순의 학술정보관 관장은 요즘 학생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국내외 잡지와 학술지를 편하게 열람하고 잠깐 쉴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의 열람실을 오픈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사의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 이해해보는 현장 카메라 시간입니다. 이번 현장 카메라는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 평생연구원의 한성대학교 본교 이전에 관련한 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이지아 기자입니다. 저는 한성대학교 진리관이라는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학기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 평생교육원이 본교 캠퍼스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 평생교육원은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한성대학교 부설기관입니다. 줄여서 한디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진리관은 지난 학기까지 패션 디자인학과가 주로 사용하는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디원이 들어오게 되면서 패션 디자인학과 학생들과 한디원 학생들이 같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죠. 네, 저는 지금 3층에 와 있는데요. 원래 본교 패션 디자인학과가 진리관 2, 3층을 사용하였는데 보시다시피 현재는 3층 오른쪽이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 평생교육원 학생들이 쓰는 강의실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층 더 올라오시면 이전에는 교양 강의실로 사용하였는데 현재 패션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쓰는 강의실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의실이 바뀌고 진리관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서 본교 학생들의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현재 상황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에 대해 제가 학생들에게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그 학생들이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이런 거는 지금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이사하는 것부터가 창고까지 다 옮겼거든요. 그 창고에 한 10년 동안 모아놓은 한복이랑 무슨 어떤 실습품 다 옮겼어요. 그거 하나하나 없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그런 거 자체가 일단은 스트레스였는데 개강하고 나니까 저희가 진리관 건물의 반 이상을 못 쓴다는 얘기를 그때서야 접하고 아무래도 한디원이 진리관의 반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강의실 수가 현저히 줄어든 점 그래서 개강 첫 주에 좀 큰 혼란이 있었어요. 시간표 때문에 갑자기 강의실이 여러 건물로 바뀌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은 제대로 공지를 못 받고 개강 후에 알았다고 하는데요. 본교 학생들은 해외에 있던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 평생교육원이 어떻게 본교에 들어오게 된 것인지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점검을 나눠요. 점검을 나누는데 운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점검을 나누는데 딴 것보다 왜 평생교육원이 학교 안에 시설에 있어야 되는데 왜 대학원에 나와 있느냐 이제 그게 이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예요. 이전하고 싶어서 이전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주소지 VH
지어지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중앙선거라는 게 아니고 여기는 그게 좀 중요한데 여기는 지금 임실이 있는데 해설학생들이 지금 많은 군대가 있는데 여기 잠시 임시 와 있는데 임시 와 있는 거고 얘는 학교에서 옮기려고 이제 가까이 공간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얘기하다가 이 공간이 들어와 있는 거고 근데 여기는 1년 만에 우리가 옮길 거예요. 옮기는데 중앙과는 아니고 아마 학교 안에서 전체적으로 공간 배정을 다시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직접 학생 측과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양측 다 한디원이 본교에 들어오게 된 과정이 준비 없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한성대학교 패션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측도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죠. 박인커, 우리 학교에서 가장 발이 넓은 마당발이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한성대학교의 페이스북 수많은 페이지 중에 한성대학교 대신 말해드려라는 운영자를 맡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첫 회지 않습니까? 네. 첫 회니까 가장 발 넓은 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한대말의 운영자이신 운영진 분들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문을 조금 드리고자 해요. 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박인커가 먼저 질문하실까요? 네. 네, HBS 뉴스캐스트 첫 회 인터뷰 대상이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먼저 좀 당황스럽고요. 네. 저희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네. 그냥 학교만 열심히 다니다가 갑자기 오시라고 초대해 주셔서 그러니까 나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저는 좀 꺼려해서 좀 안 나가려 했었는데 얘가 되게 나가고 싶어. 아하. 방송에 욕심이 조금 있으신가 본데. 아니요, 꼭 그런 것보다 네. 원래 저도 처음에 꺼냈었던 이유가 네. 저희가 이때까지 한 번도 신상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쵸. 네, 그래갖고 아무래도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은 좀 더 저희와 편한 사람들이 저희한테 이제 좀 무슨 부탁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까봐 신상을 공개를 안 했었는데 네. 이제 시간도 어느 정도 흘렀고 어떻게 되다 보니까 알 사람들은 알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별로 상관이 없겠다 해서 그냥 저희도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이런 걸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시군요. 오형렬님께서 한대말 페이지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만드신 건가요? 그게 그냥 제가 서울로 왔는데 지방 살다가 보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시간 좀 너무 따분하고 줄 게 필요해서 이제 한참 이게 붐이 나왔을 때 그냥 내가 만들어서 나도 시간 좀 죽이자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냥 딱히 없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냥 점점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담비라는 이름을 가진 분께서 여쭤봤는데요. 한대말 활동하면서 힘든 점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한대말 관리를 하면서 힘든 점은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게시물을 올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 소통해주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쟁이 생겨요. 근데 생기면 이제 저희한테 조금 심한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광고 업체 일들은 좀 저희가 올려주고 예를 들어서 뭐 해외 봉사를 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한성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치과든 무슨 의술이 해준다던가 이런 거를 좀 올려드리고 이러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좀 돈을 받고 이렇게 오해를 하신다.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 했는데 솔직히 이제 저희는 이제 정말 다 한 개도 1원도 받은 게 없거든요. 네. 저희는 그냥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올려드렸는데 만약에 받았으면 말을 안 하죠. 근데 아무도 준 사람도 없었고 하는 것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의혹을 받아가지고 중간에 페이스북을 저희 계정을 닫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조금 섭섭하죠. 저희는 도와드리려고 네, 그쵸. 다른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 받은 게 없어서 섭섭하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요청 질문은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한대말에 훈남이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라는. 아니요. 아니, 왜 두 분 훈남이신데 왜 그러세요? 생기다 팔았는데.
생기다 말았다니요. 댓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네. 공학관 네, 공학관님. 아, 이분이 공학관이신 건가요? 생긴 건 잘 모르겠고 네. 키는 큰데 생긴 건 제가 나은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에 대해서. 헛소리요. 아, 본인이 더 괜찮다? 아니 제가 잘생겼다 생각하진 않는데 네. 그래도 170도 안 되는 남자잖아요. 조만간 큰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한대말에 대한 얘기들이 참 좋은 얘기들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한대말이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인데 어쩌면 익명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론을 호도한다 혹은 여론을 조장한다라는 의견도 꽤 있었거든요. 예,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두 분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희도 100% 그게 100% 확실한 정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익명으로 제보를 받고 그 제보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간단한 검토만 해보고 이렇게 올리는 거다 보니까 네. 100% 확실하다 이제 단감 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게시물 올리고 나서 그 게시물이 향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분께서 또 다시 페이스북 메시지 주세요. 네. 주시면 이제 이 근거는 잘못됐고 어떠어떠한 이유로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제 저희가 다시 글을 내리고 그 두 분께 양해를 구하고 서로의 동의하에 이제 서로의 신상을 공개해줘요. 네. 한 분이라도 만약 반대를 할 경우 아하. 아, 그렇게 매칭을 시켜주시는 네, 거군요. 매칭을 해서 네. 이제 두 분께서 사실 토의를 하시고 네. 만약에 어떤 말이 맞다 아니다 가려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저희가 섣부른 판단할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조금 학교 관련된 일에서 학교 비판이라던가 네네. 뭐 학생회 쪽 일이라던가 이런 좀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일단 최소한 저희가 일단 소통의 장소고 여기 저희가 올려드리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거 올리면 우리가 좀 위험하겠다 이렇게 해서 안 올려드리고 그러진 않거든요. 네. 올려드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저희한테 너희 고소하겠다. 내가 스크린샷 찍어놨으니까 너희 학교 측에 말해가지고 어떤 징계를 내릴 조치 취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너희는 왜 사실 무근도 안 하고 되게 많은 욕을 먹었어요. 근데 솔직히 저희도 잘못이 있지만은 저희는 일단 사실적인 사실은 확실히 모르고 일단 저희가 들은 바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 후에 만약에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분이 이 사실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경우에 이제 저희가 그에 대해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또 저희가 만약에 좀 실수로 올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작은 선물이라도 이게 좀 보상을 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사비로 이렇게 드리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사견이나 그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을 하고 들어가요. 네, 또 문제가 있으면 직접 그 당사자들을 만나게 해주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학교 기구인 학사정보팀이나 학생정보팀에 물어봐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한대말을 통해서 물어본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좀 저희도 이제 그런 것도 알긴 아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건 예를 들어 좀 그러니까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달해주거나 그런 내용들 같은 거 그래도 이제 한 번쯤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네. 일단 저희는 이제 각각 의뢰관계에서 의뢰관계니까 네. 메시지 그냥 올려달라고 하면 그냥 올려주세요. 올려달라 하면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 아니 대구. 서울이요? 아, 대구. 네. 알겠습니다. 많이 나가고. 티 많이 안 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 길 오셔서 또 귀중한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뉴스캐스트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기 저 카메라를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한상대 페이스북 많이 관심 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최대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건데 혹시나 좀 불만이 있으시거나 저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항상 옆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항상 멀리서 지켜봐 주시면서 많은 성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어쨌든 이제 그냥 좋은 선행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메시지 같은 거 올릴 때 그냥 좀 제가 늦게 할 수도 있고 좀 미뤄질 수도 있는데 또 좀 안 좋은 게시글 올라왔을 때 또 제가 또 욕먹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하는데 좀 저희 이제 관리자들 중에 여자도 있고 좀 마음 약한 친구들인데 자꾸 그냥 좋은 뜻을 하는데 욕을 먹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여자 글자가 힘들어하고 처음에 다들 좋아서 일을 했는데 이제 솔직히 다들 이제 하기 힘들어지고 좀 꺼려지는 경우도 딱 하더라고요. 네.
저는 좀욕 같은 거 괜찮은데 나머지들이 너무 힘들하니까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 저희가 많이 부족한 게 있다면 좀 많이 배우고 그러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좀 상당히 슬퍼지는데 뭐 감사합니다. 예, 속 깊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정말 뭐 뉴스캐스트 1회를 빛내주셨으니까 2회, 3회 계속 한대말과 저희가 공유해 나가면서 예,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교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무관심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의견에 무관심하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대표를 뽑는 총학생회장 선거에 무관심했죠. 귀를 닫고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는 무관심의 일반화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한성대학교를 만드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